특검은 김건희 여사 소환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면서 사과를 했지만 정작 조사 과정에서는 일체 의혹들을 다 부인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김 여사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구속이 될까요? 좀 뭐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아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자기가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러저러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다 부인하거나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공개 수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사를 하고 나서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조사가 있었다라고 공개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번이나 포토라인에 세웠는데요.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포토라인에 세우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말자라고 그거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한테 동선을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까지 반드시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민주당은 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부를 다 구속하는 건 사실 좀 가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못 하겠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 수사할 때 조국 전 대표 부부를 함께도 구속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검찰에서 뭐 부부를 둘 다 구속하진 않는다. 그런 뭐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뭐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있었지만 이미 지금 뭐 그것은 깨진 것 같고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당시에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면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정치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같은 기준을 들이댄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당시에 당연히 구속되어야 됐었죠.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다 나서서 이건 정치검찰의 정치행위다, 소설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바뀌니까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되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원칙과 기준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연거푸 실패를 했습니다. 1차에도 논란이 됐고 2차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부상까지 입었다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특검팀의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쪽이 무리하다 보시나요? 속옷만 입고 뭐 저항을 했다. 특검에서 이제 언론에 릴리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2차 집행 때는 이제 젊은 그 직원들이 가서 뭐 10여 명이 달려들어서 했는데 의자 빼다가 뒤에서 엉덩방아도 찧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법 집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응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이건 좀 보여주기가 아닌가. 특검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법 집행에 응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언론에 공개하고 일일이 중계방송하듯이 하는 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여주기식 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저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아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자범들이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속옷 입고 저항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물리력을 행사해가면서 저항하고 이게 내 권리구다. 윤석열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수사기관 혹은 뭐 특검, 검찰 이런 데에서 그러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거냐 할 거잖아요. 그럼 법이 전직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이니까 멈춰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에서 멈춘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범죄 피해자들이 그 교도소에서 그 추가 무슨 뭐 혐의가 날 때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로 굉장히 큰 강력 사건, 뭐 지존파 사건 때였는데 그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다만
어떻게 하냐면 회의를 하거나 또 설득을 해서 데려가죠. 그냥 강압적으로 데려간 적은 없어요. 저는 이 체포영장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체포영장이라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란죄로 체포 구속돼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중 구속한다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구인영장을 특검이 알기 쉽게 그냥 체포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구인영장이라면 아마 참고인일 것입니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을 텐데 참고인을 부른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관련돼 있거나 다른 사유가 있으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설령 이걸 피의자로 불렀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은 기소할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했지만 안 오니까 그냥 기소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계속 출석하지 않았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출석하지 않아서 그냥 진술 없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수사 단계 맨 마지막에 진술을 할 때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성격이 더 강한데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2번 계속 가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 일일이 국민들한테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 안 그래도 저기 말씀을 보태자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고 검찰 피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부동의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는 진술 거부를 너무 명확하게 할 것이 분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범의 경우에도 굳이 끌고 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없이 그냥 다른 증거를 기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계속 검찰에서 예전에 출석을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무슨 법안을 발의해놨냐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해자나 피고인이나 참고인이나 이렇게 다시 부를 때는 조사실로 부르지 말고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현장에서 조사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조사해라. 굳이 인권 침해하지 말고 라고 하는 법안까지 발의해놓고 특검이 물러가지고 이거 제대로 뭔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 저는 같은 기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굳이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기소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죠. 가서 거부하시면 돼요. 왜 굳이 저렇게 그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거부해가면서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이른바 체포영장 이렇게 나왔는데 안 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잠시만요. 그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같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약 사건으로 잡혀다간 사람을 조직폭력 사안으로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돼가지고 이걸 수사하겠다, 필요하다 그러면 설득을 하든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특검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그래 구속을 하고 확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 허락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그 영장을 발부했다는 그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거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검찰이 어느 정도의 자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검은 전혀 자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검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쇼다라고 얘기 듣지 않으려면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어영부영 저희는 10명 갔었어요. 의자 통째로 드러내려고 그랬는데 속옷만 입고 저항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물러났어요. 진짜 쇼한 것이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 어쨌거나 가장 바람직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그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되고 재판에도 불참하시겠다고 하는데 참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특검이 추가로 또 영장을 내가지고 똑같은 그 강제로 뭐 집행을 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특검의 의도는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그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그 진보 변호사께서 지금 장동혁 의원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강제 구인에도 요건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도피를 시도한다거나 뭐 몇 가지 요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교도관이 직접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네. 경우요. 직접 네. 손댈 수 있는 경우. 네. 7개 요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요건에 해당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속옷 입었다라는 거, 그건 또 사실관계도 헷갈리고 또 사실관계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걸 굳이 공개해야 했을까? 그다음에 이게 또 외신에 또 보도까지 됐잖아요. 국격 실추고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거 굉장히 과도하고 불필요한 폭력이었다고 좀 생각합니다.